금이라는 게 뭐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음. 잘 모르. 어, 아니 왜 답변도 안 주고 나한테 이거 대답하라고? 요새 응. 전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응? 은행에서 이제 고금리 상품들이 계속 나오잖아. 응. 근데 이런 상품들 잘못 가입했다가 현금이 오래 묶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응. 뭐 물론 작년 대비해서 높은 금리 상품들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가입해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응.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매월 사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잖아. 응. 그래서 이걸 지금 가입할까, 다음 달에 가입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주변에 많잖아.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혹은 뭐 어디 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주더라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좀 계속 해지하기도 하고. 응.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는 게, 응. 그 은행에서 왜 이런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거를 함부로 가입하면 왜 안 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응. 근데 뭐 오늘 우리 얘기만 들으면은 높은 이자 예적금 잘 살펴서 어떤 걸 가입해야 될지 판단할 테고, 아니면은 예적금 상품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야. 이제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현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 이런 은행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행위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잖아. 응. 그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뭐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음, 잘 모르. 어, 아니 왜 답변도 안 주고 나한테 이거 대답하라고? 문제는 시중은행에 현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응. 은행 현금을 보유하는 걸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응. 이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면 응. 은행이 더 이상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응.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응.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대출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업이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응. 은행도 기존에 투입했던 돈들을 회수를 못하고. 못하니까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야. 응. 뭐 지급 준비율이 뭐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2%거든. 응. 이 말은 우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이거에 10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닐걸? 시중은행의 응. 지급 준비금은 응. 한 2%야. 기본적으로 2%. 응. 지급 준비율이 2%라는 얘기는 응. 우리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응. 이 100만 원을 2%로 나누면 응. 5천만 원이 되거든. 응. 이 5천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은행은 100만 원을 맡긴 사람한테 만약에 4% 이자로 뭐 금리를 준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4%는 4만 원이니까 4만 원 이자를 맡긴 사람한테 준단 말이야. 응. 근데 우리는 은행은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댔잖아. 대출을 해줘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5천만 원을. 응. 그러면은 물론 4%보다 더 높은 금리를 빌려줄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8%로 이자로 빌려준다고 가정을 하면 응. 5천만 원의 8%는 400만 원이야. 응. 4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지. 돈을 빌린 사람이 부도. 부도를 내지 않는다면. 응.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돈을 더 대출해 주기 위해서, 혹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우리의 쌈짓돈이 필요한 거지. 현금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금리를 맡기라고, 비싸게 주더라도. 금리를 비싸게 주더라도 돈을 맡겨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은행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금리를 주면서 돈을 더 끌어들이려고 할까? 앞서 말한 돈을 빌려준 그 사장님들이 망할까봐 돈을 더 모아놔야 하는 지금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반드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우리한테 고금리 상품을 내놓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현금이 너무 필요하니까 예적금을 미끼로 쓴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에 들어섰지? 나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봐. 뭐 예를 들어 등촌주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든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은행은 건설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
왜냐면 집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어놓은 건설사도 빌린 돈을 갚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을 빨리 팔아야 그걸 자금을 회수해서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대출로 상환을 하는 거잖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은행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본인들도 대출금 갚고 해야 되니까 소비를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품이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조회사의 사장님들도 물건을 못 파니까 대출 갚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오히려. 계속 악순환이. 그렇지.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야 너도 나도 집을 사고 대출 받아서 하니까 뭐 중소 건설사들도 지방에 막 새 집 짓고 건축물 세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소 건설사들은 자기 자체 자금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중간에 막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받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중소 건설사들도 은행에서 돈 땡겨가지고 건물을 막 짓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건축물들이 뭐 한두 달 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는 거야, 뭐 짧게는. 몇 년 전에 건설 경기가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막 한 번에 막 물량을 때려 넣기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다 짓고 나니까 물량이 너무 홍수인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는 더 줄어들었고 그 불량 물건들이 엄청 늘어난 거지. 미분양이 많이 그렇지. 생기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만들어진 건 많고. 공급이 많은 거지. 그렇지. 수요는 적은데. 금리까지 올라서 대출로 매수도 할 수도 없어 지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거지. 그렇게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엄청 받는 거야. 그래서 건설사들이 갑자기 어려워져. 뭐 대형 건설사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 건설사들은 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어? 중소 건설사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형 은행들도 아니고 중소 은행들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중소 은행들은 또 자금 회수가 더더욱 어려워져. 물론 자기들 자금 예금 받은 걸로 빌려줄 수도 있지만 혹은 다른 은행에서 이 사람들도 빌려서 또 건설사들한테 빌려줬을 수도 있잖아. 이런 대출받은 돈들을 또 갚아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중소은행들은 계속 현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소은행에 함부로 돈을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지. 물론 중소은행들이야 뭐 저축은행들이나 뭐 이런 작은 은행들은 아무래도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은. 그래야 자기들이 부도가 안 나니까. 근데 이런 위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소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부도가 나 그럼 우리가 고금리 상품이라고 들었던 적금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지. 물론 예금자 보호가 있긴 하지만 그거 언제 돌려받을 줄 알고. 거기 현금이 묶이겠지. 만약에 빨리 회수가 안 되면. 그리고 저축은행 이런 데는 중앙에도 있고 지점이 따로 있잖아. 근데 이런 지점들은 거의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데다가 맡겨서 만약에 뭐 6%, 7% 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거기 지점이 망해봐. 조그만 지점. 망하면 그냥 내 돈 날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돈을 되게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고금리 상품이라고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혹은 뭐 그냥 대형 은행에 조금 적게 받더라도 맡기든 아니면 나라면 다른 형태로 돈을 굴리겠다. 근데 이런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 더 배워야 되니까 그런 조금 깊은 내용은 우리의 다음 영상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큰 힘이 되죠. 맞지? 오늘은 여기까지.